보통 이제 자가를 할 때 내 자금만 30%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최근에 연끌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연끌도 내가 소득을 통해서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갚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빌리는 분도 있고 적게 빌리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저서에서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 수는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다 수요를 인구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인구는 주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지방 소도시,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소도시는 1990년부터 벌써 30년 전부터 줄고 있었어요. 그런 도시들도 지금 상승하는 도시도 나오거든요. 나온 이유는 가구 수 증가가 조금이라도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구 수가 모여서 수요를 만들어져서 이제 공급과 연결돼서 상승한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곳이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주고요. 그리고 그 외의 도시도 예를 많은데 문경도 있고 많아요. 그 도시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경상북도 상주가 20년 동안 인구가 24% 감소했어요. 그리고 가구 수는 6.5% 증가했습니다. 증가수가 좀 미미하죠. 이렇게 작은 가구 수 증가에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이유가 인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구 수가 모여서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매수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많은 도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은 도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도시에 왜 그러면 5년 동안 공급을 못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로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몇백 세대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 규모가 대부분 다 몇천억이에요. 근데 이 상주 같은 도시에 몇천억짜리 공사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파산하죠. 망하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은 더 빨리 뭐가 줍니까? 공급이 더 빨리 줄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자마자 우리가 공급 줄었죠. 25년부터 공급 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줄고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이 빠르게 줍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락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구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걱정 안 해요. 단지 그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좁히셔야 돼요. 구축은 피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게 막 객떨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상주가 객떨어졌을까요? 안 그래요. 시장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균형을 찾아가거나 스스로 어떤 자선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구 감소보다 건설사가 더 빨리 망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왜? 공급을 할 데가 없으니까. 중소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딱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 같이 줄거든요. 그러면 시장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우리나라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전세 제도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공부해보게 되면. 전세 제도가 만든 공급 환경을 만들고요. 그 공급 환경에 의해서 공급이 들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공부해보면.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어떤 이제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못 쫓아갑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허리에 있는지, 어깨에 있는지, 무릎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매일 하잖아요. 매일 데이터 들여보고 가격 어떤 흐름을 보고 어떻게 바뀌는 보고 계속 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시장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대신에 위에 매가만 바뀐다. 뭐로? 정부 정책으로. 시장 방향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왜? 그게 시장 방향이거든요. 매가를 움직이는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매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속할 수 없다고 전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대출 총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얻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유난히 빨리 늘어난 근본 원인을 저는 가구의 어떤 빠른 분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례 없이 1인 가구 늘어나잖아요. 그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고요. 대출이잖아요. 늘어나죠. 그분들 계속 늘어나면 어떡해요?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죠. 그 총량이 있다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 총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뭐 GDP 대비 얼마 이상 위험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그분이 소득을 맞게 그게 제출한 다음에 갚을 수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출 총량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줄이려고 하거든요. 총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총량을 터무니없이 우리가 확 줄여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워 우리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대출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줄일 수 없어요. 대신에 총량은 조금 줄일 수도 있겠지. 만약에 뭐 뉴스 보니까 55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뭐 줄여서 10조 줄일 수 있어요. 10조 늘릴 수 있죠. 있는데 전혀 안 해주고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어떻게 활용해야 현명할까요?
보통 이제 자가를 할 때 내 자금만 30%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연끌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그 연끌도 내가 소득을 통해서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갚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빌리는 분도 있고 적게 빌리는 분도 있잖아요. 내 어떤 삶의 목표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거기 많이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난 내 삶이 만약에 집 외에 다른 데 더 가치 준다면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다 보면 얘를 못 갚게 되면은 얘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전체 주택에서는 30% 정도가 적당하다 보고요. 삶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더 빌리는 건 그거는 자기 어떤 판단의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0%, 60% 빌리는 거는 그 이상은 자기가 더 딴 걸 더 줄여서 갈 수 있잖아요.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집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역도 어떤 뭐 특정 지역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세하고 월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만든 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매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 높냐 하면은 전세 제도가 만든 우리가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전세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앞으로 줄어들게 되면 월세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지금 월세가 좀 올랐죠, 최근에. 그게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좀 있는 분들한테 전세에서 월세라고 서서히 바꿔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를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을 서울 수도권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방에 가게 되면은 월세 수익률은 높아요. 월세 수익률이 6%, 7% 돼요. 대신에 매가는 안 올라요. 근데 서울은 월세 수익률은 낮아요. 강남이 월세 수익률이 1.5%밖에 안 돼요. 근데 매가가 높거든요. 매가 상승이 잘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바뀌거든요. 매가 상승은 줄어들고요. 월세가 잘 오르는 시장은 바뀝니다. 이게 과도기에 있어, 우리가요. 미국 같은 나라나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월세가 잘 올라가고요. 매가가 잘 안 올라가요. 월세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게 전세 제도가 만든 특성이고 월세 제도가 만든 특성이에요. 우리는 전세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매가 상승이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통해서 통으로 바꿔버리죠. 우리가 낡은 주택을. 그러면 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가 유럽 가게 되면 집을 통으로 잘 안 바꿔요. 고풍스러운 집들 많잖아요. 그거 왜 안 바꿀까요? 집을 새로 지었어요. 매덕을 들었어요. 월세 1, 20만 올려가지고 그 언제 다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통째로 바꾸면 매가가 엄청 올라가니까 그냥 통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유럽은 어떡합니까? 집은 엄청 옛날 집인데 안에는 다 뜯어고쳐놨어요. 깨끗하게. 왜? 안에 뜯어고치면 월세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하고 전세하고는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집을 뜯어고치는 구조 달라요. 공급 자체 달라요. 전세 하에서는 공급도 많이 나오고요. 월세로 바뀌면 공급도 안 나옵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월세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공급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외국 가서 분양한 단지 한번 보세요. 어디 있냐. 다 지어놓고요. 이 아파트 월세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팔아요. 후분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세는 후분양 안 돼요.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월세여야지 후분양이 되고요. 월세가 되게 되면 공급도 줄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은 정말 똑똑해요. 시장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장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지방시장을 공부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은데 지방시장이 이거 우리가 상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미래예요. 우리 미래의 모습이 있다고 여기에. 사는 모습이 다 똑같다 하잖아요. 지방 사는 사람은 뭐 별거 있나요? 지방 공무원 다 월급 다 똑같잖아요. 그분들은 하는 거 여기 똑같다고 서울하고요. 똑같거든. 그래서 인구 줄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상주 가보니까 딴 거 안 오르는데 신축만 많이 올랐어요. 그분은 또 이제 상주에서 농사 지어서 거기 꽃감이잖아요. 꽃감 팔아서 돈 모아서 집을 좋은 집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똑같다고요. 서울도 나중에 인구 줄고 사람 줄고 다 하면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 미리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미분양도 한번 고민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시장 상황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2024년을 과거에 이제 2010년, 12년도 이때가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계세요. 그래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시잖아요. 2008년에 떨어졌다가 2009년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 시기하고 비슷하다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세 가율이거든요. 전세 가율이 주택의 사용 가치잖아요. 그때는 전세 가율이 되게 낮았었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2009년 10월이 전세 가율이 40%였고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40%니까 사용 가치가 40%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24년 10월에 53.9%예요. 사용 가치가 지금 높게 와 있거든요. 서울의 어떤 평균 사용 가치를 저는 50에서 55%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용 가치가 더 높게 가는 거고요. 이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용 가치가 낮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는 2009년 10월에 42.9%밖에 안 됐어요. 사용가치가. 지금은 65.3%예요. 지금 사용가치 높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 66.9%고요. 이 사용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건 똑같은 거라고. 매출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전세가 올라가는데 매가가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기회죠. 그러니까 둘이 이게 붙잖아요. 그럼 붙었다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걸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요 그래프인데요. 이게 매매 수급하고 전세 수급인데 이게 뭐냐면 매매는 천천히 올라서 지금 오르긴 하지만 매매는 상승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가 수도권 과거의 과정이고요. 이 전세는 계속 올랐어요. 여기 얘가 붙는 과정이 생겨요. 이 두 개 붙어가 같이 움직여요. 지금은 계속 같이 움직이잖아 수도권이요. 그러니까 매매가 움직이거나 전세가 움직이면은 두 개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움직이면 매매가 움직이고 매가 움직이면 전세가 움직인다 이런 식이가 되는 거죠. 지금은 두 개가. 그래서 지금은 과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전세 가격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2008년, 9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다른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전망하는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원리를 아시고 좀 투자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 물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판단이어도 어떤 변수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내가 이제 어떤 시장을 알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다 보면은 그 내가 어떤 잘못 선택도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